안녕하세요. 지적 호기심을 채워드리는 지식 큐레이터입니다. 오늘 해야 할 일을 내일로 미루고 또다시 다음 날로 미루며 자책해본 경험 혹시 없으신가요? 우리는 종종 나는 왜 이렇게 의지력이 약할까? 혹은 나는 게으른 사람인가? 라며 스스로를 탓하곤 합니다. 하지만 만약 이 모든 것이 단순히 당신의 의지력 문제가 아니라 우리 뇌 속에서 일어나는 정교한 화학 반응 때문이라면 어떨까요? 오늘 우리는 미루는 습관, 즉 지연 행동의 뿌리를 최신 뇌과학의 관점에서 파헤치고 마치 컴퓨터 시스템을 최적화하듯 우리의 뇌를 해킹하여 동기부여를 즉각적으로 끌어올리는 구체적이고 과학적인 방법들을 이야기해 보려 합니다. 이 이야기가 당신의 삶에 긍정적인 변화의 씨앗이 되기를 바라며 만약 주변에 비슷한 고민을 하는 분이 있다면 이 지식을 공유해 주시는 것도 큰 의미가 있을 것입니다. 저희 채널을 구독하시면 삶을 더욱 풍요롭게 만들 유용한 지식들을 놓치지 않으실 수 있습니다. 자, 그럼 이제 우리 뇌 속으로의 흥미로운 탐험을 시작해 보겠습니다. 우리가 어떤 행동을 하기 직전 아주 짧은 순간 망설일 때가 있습니다. 침대에서 일어날까 말까, 운동을 시작할까 말까, 중요한 이메일 답장을 쓸까 말까 고민하는 바로 그 순간 말이죠. 뇌과학자들은 이 망설임이 단순한 심리적 현상이 아니라 측정 가능한 신경화학적 사건이라고 말합니다. 바로 이 짧은 망설임이 순간 당신은 당신의 뇌에게 부정적인 생각을 할 수 있는 아주 중요한 공간을 허락하는 셈입니다. 이때 활성화되는 것이 바로 디폴트 모드 네트워크입니다. 한국어로는 기본 설정 상태 회로 정도로 번역할 수 있겠네요. 이 뇌회로는 우리가 아무런 특정 과제에 집중하고 있지 않을 때, 즉 멍하니 있거나 공상에 빠져 있을 때 활성화됩니다. 그리고 바로 이 회로가 끊임없는 내면의 잡담, 자기의심, 그리고 실패에 대한 온갖 부정적인 시뮬레이션을 만들어내는 주범입니다. 우리가 일을 미룰 때 가장 활발하게 활동하는 뇌의 영역이 바로 이곳입니다. 하지만 우리 뇌에는 또 다른 강력한 모드가 있습니다. 바로 과제 집중 네트워크 또는 실행주의 네트워크라고 불리는 시스템입니다. 이 네트워크는 우리가 어떤 일에 깊이 집중하고 몰입하고 행동하고 있을 때 켜지는 뇌의 실행 모드입니다. 여기서 핵심은 준비가 된 것 같은 기분이 들 때까지 기다려서는 이 실행 모드를 켤 수 없다는 것입니다. 부정적인 생각을 만들어내는 디폴트 모드 네트워크가 우리의 뇌를 장악하기 전에 선제적으로 실행 모드의 스위치를 켜야만 합니다. 바로 이 지점에서 아주 간단하지만 강력한 4초의 법칙이 등장합니다. 어떤 행동을 해야 하는데 저항감이 느껴지는 것을 인지하는 순간 마음속으로 거꾸로 숫자를 세는 겁니다. 4, 3, 2, 1. 그리고 마지막 숫자를 외치는 동시에 마치 로켓이 발사되듯 물리적으로 몸을 움직여 그 일을 시작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단순히 의지를 다지는 주문이 아닙니다. 신경 게이팅 메커니즘이라는 원리에 기반한 과학적인 기술입니다. 숫자를 거꾸로 세는 행위는 망설임과 자기의심의 고리를 끊어내는 신경학적 인터럽트, 즉 강제 종료 신호와 같습니다. 뇌가 부정적인 시나리오를 상상할 틈을 주지 않고 의식적인 억제를 뛰어넘어 뇌를 행동 모드로 즉시 전환시키는 것이죠. 이 기술은 일시적 전두엽 기능 저하라는 현상을 활용하는데 이는 복잡한 생각과 판단을 잠시 멈추고 즉각적인 행동을 유도하는 상태를 말합니다. 의도와 행동 사이의 천몇 초가 모든 것을 결정합니다. 이 시간이 길어질수록 우리 뇌의 CEO라 할 수 있는 전전두피질은 예측 모델링이라는 작업을 시작합니다. 최악의 시나리오를 상상하고 그 일이 얼마나 고통스럽고 압도적일지를 부풀리기 시작하죠. 결국 이는 스트레스 호르몬인 코르티솔 수치를 높이고 뇌의 위협 감지 센터인 편도체를 활성화시켜
우리 몸과 뇌가 그 노력을 회피하도록 만듭니다. 하지만 카운트다운과 함께 재빠르게 이 패턴을 끊어내면 우리는 뇌의 통제권을 행동 개시와 습관 실행을 담당하는 기저액으로 넘겨주게 됩니다. 이것은 고차원적인 저항감이 쌓이기 전에 당신의 신경회로를 해킹하여 행동을 먼저 시작하게 만드는 매우 효과적인 전략입니다. 이 전략의 효과를 극대화하려면 사전에 마찰을 줄이는 작업이 필요합니다. 여기서 마찰이란 당신과 당신이 해야 할 일 사이에 존재하는 단계의 수나 인식되는 어려움을 의미합니다. 예를 들어 운동복이 옷장 깊숙이 박혀 있거나 글을 써야 할 프로그램이 켜져 있지 않거나 프로젝트의 첫 단계를 명확히 정해두지 않았다면 우리의 뇌는 이런 사소한 장벽들을 거대한 장애물로 인식합니다. 이는 저항감을 높이고 미루는 습관의 고리를 더욱 강화시킵니다. 마찰을 줄인다는 것은 행동으로 가는 길을 매끄럽게 닦아두는 것을 의미합니다. 잠들기 전에 운동복을 미리 꺼내두세요. 글쓰기 문서를 미리 열어두세요. 집중이 필요한 작업을 시작하기 전 스마트폰을 방해금지 모드로 설정하세요. 이것은 단순한 동기부여 팁이 아닙니다. 인지적 부하를 줄이고 작업 시작의 문턱을 낮추는 신경회로 최적화 도구입니다. 또한 4초의 법칙은 몸 먼저 움직이기와 결합될 때 더욱 강력해집니다. 생각이 아닌 몸이 먼저 이끌게 하는 것입니다. 헬스장에 가기 싫다는 생각이 든다면 운동하고 싶은 기분이 들기를 기다리지 마세요. 그냥 운동화부터 신으세요. 이 간단한 행동 하나가 이제 곧 보상이 있을 것이라는 도파민 신호를 만들어내고 행동의 추진력을 쌓기 시작합니다. 우리의 신경계는 사색이 아니라 행동에 보상합니다. 일단 몸을 움직이면 도파민이 뒤따라옵니다. 이 초기의 도파민 분출은 매우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이것이 도파민 경사로를 만들기 때문입니다. 노력을 계속하면 더 큰 보상이 있을 것이라고 뇌 시스템을 예열시키는 것이죠. 당신은 단순히 과제를 완료하는 것이 아니라 끈기를 보상하는 동기부여, 곡선을 스스로 만들어가고 있는 것입니다. 미루는 습관과 동기부여를 제대로 이해하려면 우리는 도파민을 보상 화학물질이 아닌 동기부여 화학물질로 이해해야 합니다. 도파민은 노력의 주된 동력입니다. 무언가를 성취했을 때만 분비되는 것이 아니라 목표를 기대할 때 분비됩니다. 즉, 보상 그 자체가 아니라 보상에 대한 기대감이 지속적인 노력을 가능하게 하는 연료라는 뜻입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이 바로 이 지점에서 실수를 합니다. 스마트폰을 스크롤하거나 정크푸드를 먹거나 다른 자극적인 것들을 통해 즉각적인 도파민의 급증을 줬습니다. 하지만 이런 빠른 쾌감은 매우 짧게 지속될 뿐이며 오히려 장기적인 목표를 향한 꾸준한 노력을 상대적으로 지루하게 느끼게 만드는 피드백 고리를 형성합니다. 우리의 도파민 시스템은 보상 예측 오류라는 시스템을 기반으로 작동합니다. 뇌는 당신의 노력이 기대보다 더 나은 결과를 낳았는지 혹은 더 나쁜 결과를 낳았는지를 끊임없이 추적합니다. 결과가 기대보다 좋으면 도파민 수치가 오르고 나쁘면 떨어집니다. 여기서 핵심이 나옵니다. 동기를 유지하고 싶다면 보상을 최종 결과에만 두는 것이 아니라 과정 자체에 심는 법을 배워야 합니다. 마라톤을 준비하거나 새로운 사업을 시작한다고 상상해 봅시다. 만약 당신의 뇌가 오직 결승선을 통과했을 때만 도파민을 얻는다면 그 동기부여의 고리는 매우 약할 것입니다. 노력이 지루하고 어렵고 길게 느껴질 때마다 동기는 바닥을 칠 것입니다. 하지만 과정 속에서 스스로 도파민을 생성하는 법을 배운다면 어떨까요? 작은 진전을 축하하고 사소한 성공을 기록하고 노력하는 자신을 정신적으로 칭찬하고 보상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함으로써 당신은 동기부여의 고리를 강화하고 추진력을 높일 수 있습니다. 이것은 단순한 마음가짐의 문제가 아니라 신경생물학에 깊이 뿌리내린 사실입니다. 연구에 따르면 노력 자체에 의미를 부여하고 그 과정에서 성취감을 느끼는 사람들은 뇌의 동기부여 회로인 중뇌 변연계 경로에서 더 많은 도파민을 생성합니다. 이렇게 증가한 도파민은 기분을 좋게 만들 뿐만 아니라 에너지를 높이고 집중력을 날카롭게 하며 끈기를 향상시킵니다. 말 그대로 깊은 작업에 필요한 뇌회로의 연료를 공급하는 셈입니다. 또한 45분에서 90분 정도 집중적으로 노력한 후 짧은 휴식을 취하는 것은 도파민 수용체를 재충전할 시간을 줍니다. 이때 휴식 시간에 소셜미디어를 보거나 단 음식을 먹는 것처럼 빠르고 강렬한 도파민 자극을 주는 행동은 피해야 합니다. 이런 자극은 도파민 수치를 급격히 올렸다가 떨어뜨리며 노력 기반의 자연스러운 보상에 대한 뇌의 역치를 높여버리기 때문입니다. 대신 가벼운 산책을 하거나 깊은 호흡을 하거나 창밖을 멍하니 바라보는 등 저자극 고회복 활동을 하세요. 이는 뇌가 회복하는 동시에 도파민 수치를 지속 가능한 수준으로 유지하는 데 도움이 됩니다. 간헐적 보상 역시 강력한 도구입니다. 매번 같은 방식으로 보상하는 대신 보상의 시간이나 종류를 다양하게 바꿔보세요. 이는 새로움과 예측 불가능성을 좋아하는 뇌의 특성을 활용하여 도파민 시스템을 더 오래 활성화시키고 보상에 대한 익숙해짐, 즉 습관화를 방지합니다. 보상은 클 필요가 없습니다. 스스로에게 건네는 칭찬 한마디, 할 일 목록에 체크 표시를 하는 것, 심지어 자리에서 일어나 스트레칭하며 방금 해낸 일을 되새기는 것만으로도 충분합니다. 물론 충분한 수면, 아침 햇볕, 그리고 규칙적인 운동은 당신의 기본 도파민 수치를 높이는 가장 근본적인 방법입니다. 이것들은 뜬구름 잡는 이야기가 아니라 당신이 노력을 시작하고 지속하는 능력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칩니다. 예를 들어 아침에 햇볕을 쬐는 것은 도파민 수용체의 밀도와 가용성을 높여줍니다. 잠은 도파민 시스템의 균형을 유지하는 데 필수적입니다. 한 가지 더, 힘든 일을 마친 후 도파민을 고갈시키는 보상을 즉시 주는 습관을 멈춰야 합니다. 과제를 끝내자마자 수동적으로 스마트폰을 들여다본다면 당신의 뇌는 완수라는 행위를 정신적 진정과 연결짓게 되어 동기부여의 고리를 약화시킵니다. 대신 음악을 듣거나 가볍게 몸을 움직이거나 다음 과제를 계획하는 등 긍정적인 참여를 유지하는 활동으로 마무리하세요. 당신은 당신의 뇌에게 노력은 고갈이 아니라 더 많은 에너지로 이어진다는 사실을 가르치고 있는 것입니다. 뇌과학과 행동심리학에서 가장 일관되게 발견되는 사실 중 하나는 우리 뇌는 명확함을 좋아하고 추상성을 싫어한다는 것입니다. 책 한 권 쓰기, 사업 시작하기, 15kg 감량하기와 같은 거대한 목표를 마주했을 때 당신의 뇌는 단순히 노력만을 보는 것이 아닙니다. 불확실성과 불안감을 함께 보게 되죠. 이는 결국 도파민 분비를 억제하고 이역 감지와 회피를 담당하는 변연계를 활성화시킵니다. 즉, 당신의 뇌는 크고 막연한 과제를 위협으로 인식하고 미루는 행동을 자신을 보호하기 위한 기본값으로 설정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게으름이 아니라 불편함으로부터 당신을 지키려는 뇌의 정상적인 작동 방식입니다. 이에 대한 해독제는 바로 정밀함입니다. 거대한 과제를 아주 작고 명확하며 정의된 행동, 즉 마이크로 목표로 잘게 쪼개는 순간 당신은 즉시 인지적 부하를 줄일 수 있습니다. 책 한 권 쓰기라는 막연함 대신 15분 동안 글쓰기라는 명확함이 생깁니다. 완벽한 무언가를 창조하기라는 두려움 대신 문서를 열고 한 문장만 쓰기라는 구체적인 행동이 남습니다. 마이크로 목표는 너무 작아서
변연계가 더 이상 그것을 위협으로 인식하지 않게 만듭니다. 당신은 두려움을 우회하고 행동의 영역으로 들어서게 되며 이는 즉시 도파민 동기 부여의 고리를 작동시키기 시작합니다. 천리길도 한 걸음부터라는 우리 옛말에 담긴 지혜가 바로 이것입니다. 한국인들에게 익숙한 작심삼일이라는 말 또한 너무 거창한 목표 설정이 어떻게 실패로 이어지는지를 보여주는 예시가 될 수 있겠죠. 목표를 아주 작게 쪼개는 것은 이 작심삼일의 굴레를 끊는 가장 효과적인 방법 중 하나입니다. 뇌는 완수에 보상합니다. 아무리 작은 일이라도 마이크로 목표 하나를 끝낼 때마다 당신의 뇌는 도파민을 분비하여 그 행동을 강화합니다. 이 도파민은 기분을 좋게 할 뿐만 아니라 당신이 그 행동을 다시 할 확률을 높입니다. 하나의 마이크로 목표가 다음 목표로 이어지고 5분의 노력이 30분으로 늘어납니다. 행동이 추진력을 만들고 추진력은 동기부여가 됩니다. 당신은 동기부여를 기다린 것이 아니라 한 걸음 한 걸음 스스로 만들어낸 것입니다. 이 과정은 또한 당신의 자기서사를 다시 씁니다. 미루는 습관을 가진 대부분의 사람들은 나는 절제력이 없어, 나는 집중을 못해, 나는 끝마무리를 못해와 같은 내면의 이야기를 가지고 있습니다. 하지만 매번의 작은 성공은 그 서사에 도전합니다. 뇌는 새로운 정체성의 고리를 형성하기 시작합니다. 나는 행동하는 사람이다. 정체성이야말로 동기부여의 가장 강력한 지렛대이며 그것은 당신이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행동하는 것에서부터 시작됩니다. 미루는 습관을 깨고 동기부여를 높이는 또 하나의 간과된 도구는 바로 당신이 지금 이 순간에도 사용하고 있는 눈입니다. 시각적 초점은 단순히 무언가를 보는 행위가 아닙니다. 당신의 정신적, 신체적 상태를 제어하는 행위입니다. 당신이 시선을 어디로 향하게 하느냐가 각성, 에너지, 그리고 행동 준비 상태를 관장하는 자율신경계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칩니다. 우리의 시각에는 두 가지 모드가 있습니다. 눈의 긴장을 풀고 주변을 넓게 훑어보는 파노라마 시야 상태일 때 뇌는 낮은 각성 상태에 있습니다. 이는 창의적이거나 편안한 사고에 유리합니다. 하지만 집중하고 일을 끝내기 위해서는 그 반대, 즉 수렴 시야가 필요합니다. 하나의 지점의 시야를 좁고 집중적으로 고정하는 것입니다. 이 수렴 시야는 교감 신경계를 자극하여 각성도를 높이고 집중력을 날카롭게 하며 동기를 고조시킵니다. 당신이 화면의 한 문단 혹은 책상의 노트와 같이 하나의 지점에 시선을 고정하면 당신은 뇌에 이것이 지금 중요하다는 신호를 보내는 것입니다. 그러면 뇌간에 위치한 청반이라는 구조에서 노르에피네프린이라는 신경 전달 물질이 분비되기 시작합니다. 이 물질은 주의력을 높이고 뇌의 배경소음을 억제하여 다른 방해 요소들의 유혹을 덜 느끼게 만듭니다. 이제 이것을 당신의 호흡과 연결해 보세요. 호흡은 신경계의 운전대와 같습니다. 스트레스를 받거나 일을 미룰 때 우리의 호흡은 얕고 빨라지며 불안을 강화합니다. 하지만 의식적으로 호흡을 제어하면, 특히 코로 빠르게 2번 들이마시고 입으로 길게 내쉬는 생리학적 한숨을 쉬면 부교감 신경계가 활성화되어 몸이 진정됩니다. 이것은 당신을 나른하게 만드는 것이 아니라 혼란스러운 내면의 긴장을 제거하여 고도로 집중된 상태에 들어갈 수 있도록 돕습니다. 시각적 집중과 호흡 제어라는 이 두 가지 도구는 당신이 뇌의 성능 설정을 실시간으로 조절할 수 있게 해줍니다. 산만함이 느껴지면 시선을 좁히고 깊고 꾸준히 호흡하세요. 일을 시작하기 전에 불안하다면 생리학적 한숨을 한두 번 쉬어 시스템을 재설정하세요. 마지막으로 우리 몸과 뇌는 진공 상태에서 작동하지 않습니다. 모든 세포와 호르몬, 신경회로는 정해진 시간표에 따라 움직입니다.
이 내부 시간표, 즉 서케디언 리듬은 단순히 잠에 관한 것만이 아닙니다. 에너지, 집중력, 기분, 심지어 어려운 과제를 실행하는 능력까지 지배합니다. 야근과 밤샘 공부가 일상적인 현대 사회에서 이 생체 시계를 무시하면 우리는 자신의 시스템에 역행하며 싸우게 됩니다. 가장 중요한 인지 및 신체 활동의 황금 시간대는 잠에서 깬 직후에 시작됩니다. 기상 후 1시간에서 3시간 사이 당신의 뇌는 각성과 추진력을 높이는 신경화학물질 칵테일에 흠뻑 젖어 있습니다. 아침에 분비되는 코르티솔은 스트레스 호르몬이 아니라 우리를 깨우고 집중하게 만드는 강력한 역할을 합니다. 충분한 수면과 아침 햇살을 통해 자연스럽게 분비되는 도파민과 결합될 때 이 시간대는 깊은 작업과 전략적 사고를 위한 최고의 시간이 됩니다. 이 강력한 흐름을 타기 위해 기상 후 30분에서 60분 이내의 눈으로 햇빛을 받으세요. 자연광은 당신의 하루 전체의 호르몬 리듬을 조율하는 마스터 시계를 동기화합니다. 그리고 당신의 가장 중요한 과제들을 바로 이 생물학적 황금 시간대에 배치하세요. 당신은 더 열심히 노력할 필요가 없습니다. 더 현명하게 시간을 활용해야 합니다. 미루는 습관은 의지력의 실패가 아니라 뇌의 작동 방식에 대한 이해 부족에서 비롯될 때가 많습니다. 이제 당신은 그 작동법을 알게 되었습니다. 당신은 더 이상 동기부여가 생기기를 수동적으로 기다리는 존재가 아닙니다. 당신의 뇌와 신체의 메커니즘을 이해하고 활용하여 동기부여를 스스로 만들어내는 능동적인 설계자가 될 수 있습니다. 오늘 배운 작은 실천 하나가 내일의 당신을 완전히 다른 사람으로 만들 수 있을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지적 호기심을 채워드리는 지식 큐레이터입니다. 오늘 해야 할 일을 내일로 미루고 또다시 다음 날로 미루며 자책해본 경험 혹시 없으신가요? 우리는 종종 나는 왜 이렇게 의지력이 약할까? 혹은 나는 게으른 사람인가? 라며 스스로를 탓하곤 합니다. 하지만 만약 이 모든 것이 단순히 당신의 의지력 문제가 아니라 우리 뇌 속에서 일어나는 정교한 화학 반응 때문이라면 어떨까요? 오늘 우리는 미루는 습관, 즉 지연 행동의 뿌리를 최신 뇌과학의 관점에서 파헤치고 마치 컴퓨터 시스템을 최적화하듯 우리의 뇌를 해킹하여 동기부여를 즉각적으로 끌어올리는 구체적이고 과학적인 방법들을 이야기해 보려 합니다. 이 이야기가 당신의 삶에 긍정적인 변화의 씨앗이 되기를 바라며 만약 주변에 비슷한 고민을 하는 분이 있다면 이 지식을 공유해 주시는 것도 큰 의미가 있을 것입니다. 저희 채널을 구독하시면 삶을 더욱 풍요롭게 만들 유용한 지식들을 놓치지 않으실 수 있습니다. 자, 그럼 이제 우리 뇌 속으로의 흥미로운 탐험을 시작해 보겠습니다. 우리가 어떤 행동을 하기 직전 아주 짧은 순간 망설일 때가 있습니다. 침대에서 일어날까 말까, 운동을 시작할까 말까, 중요한 이메일 답장을 쓸까 말까 고민하는 바로 그 순간 말이죠. 뇌과학자들은 이 망설임이 단순한 심리적 현상이 아니라 측정 가능한 신경화학적 사건이라고 말합니다. 바로 이 짧은 망설임이 순간 당신은 당신의 뇌에게 부정적인 생각을 할 수 있는 아주 중요한 공간을 허락하는 셈입니다. 이때 활성화되는 것이 바로 디폴트 모드 네트워크입니다. 한국어로는 기본 설정 상태 회로 정도로 번역할 수 있겠네요. 이 뇌회로는 우리가 아무런 특정 과제에 집중하고 있지 않을 때, 즉 멍하니 있거나 공상에 빠져 있을 때 활성화됩니다. 그리고 바로 이 회로가 끊임없는 내면의 잡담, 자기의심, 그리고 실패에 대한 온갖 부정적인 시뮬레이션을 만들어내는 주범입니다. 우리가 일을 미룰 때 가장 활발하게 활동하는 뇌의 영역이 바로 이곳입니다. 하지만 우리 뇌에는 또 다른 강력한 모드가 있습니다. 바로 과제 집중 네트워크 또는 실행주의 네트워크라고 불리는 시스템입니다.
이 네트워크는 우리가 어떤 일에 깊이 집중하고 몰입하고 행동하고 있을 때 켜지는 뇌의 실행 모드입니다. 여기서 핵심은 준비가 된 것 같은 기분이 들 때까지 기다려서는 이 실행 모드를 켤 수 없다는 것입니다. 부정적인 생각을 만들어내는 디폴트 모드 네트워크가 우리의 뇌를 장악하기 전에 선제적으로 실행 모드의 스위치를 켜야만 합니다. 바로 이 지점에서 아주 간단하지만 강력한 4초의 법칙이 등장합니다. 어떤 행동을 해야 하는데 저항감이 느껴지는 것을 인지하는 순간 마음속으로 거꾸로 숫자를 세는 겁니다. 4, 3, 2, 1. 그리고 마지막 숫자를 외치는 동시에 마치 로켓이 발사되듯 물리적으로 몸을 움직여 그 일을 시작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단순히 의지를 다지는 주문이 아닙니다. 신경 게이팅 메커니즘이라는 원리에 기반한 과학적인 기술입니다. 숫자를 거꾸로 세는 행위는 망설임과 자기의심의 고리를 끊어내는 신경학적 인터럽트, 즉 강제 종료 신호와 같습니다. 뇌가 부정적인 시나리오를 상상할 틈을 주지 않고 의식적인 억제를 뛰어넘어 뇌를 행동 모드로 즉시 전환시키는 것이죠. 이 기술은 일시적 전두엽 기능 저하라는 현상을 활용하는데, 이는 복잡한 생각과 판단을 잠시 멈추고 즉각적인 행동을 유도하는 상태를 말합니다. 의도와 행동 사이의 천몇 초가 모든 것을 결정합니다. 이 시간이 길어질수록 우리 뇌의 CEO라 할 수 있는 전전두피질은 예측 모델링이라는 작업을 시작합니다. 최악의 시나리오를 상상하고 그 일이 얼마나 고통스럽고 압도적일지를 부풀리기 시작하죠. 결국 이는 스트레스 호르몬인 코르티솔 수치를 높이고 뇌의 위협 감지 센터인 편도체를 활성화시켜 우리 몸과 뇌가 그 노력을 회피하도록 만듭니다. 하지만 카운트다운과 함께 재빠르게 이 패턴을 끊어내면 우리는 뇌의 통제권을 행동 개시와 습관 실행을 담당하는 기저액으로 넘겨주게 됩니다. 이것은 고차원적인 저항감이 쌓이기 전에 당신의 신경회로를 해킹하여 행동을 먼저 시작하게 만드는 매우 효과적인 전략입니다. 이 전략의 효과를 극대화하려면 사전에 마찰을 줄이는 작업이 필요합니다. 여기서 마찰이란 당신과 당신이 해야 할 일 사이에 존재하는 단계의 수나 인식되는 어려움을 의미합니다. 예를 들어 운동복이 옷장 깊숙이 박혀 있거나 글을 써야 할 프로그램이 켜져 있지 않거나 프로젝트의 첫 단계를 명확히 정해두지 않았다면 우리의 뇌는 이런 사소한 장벽들을 거대한 장애물로 인식합니다. 이는 저항감을 높이고 미루는 습관의 고리를 더욱 강화시킵니다. 마찰을 줄인다는 것은 행동으로 가는 길을 매끄럽게 닦아두는 것을 의미합니다. 잠들기 전에 운동복을 미리 꺼내두세요. 글쓰기 문서를 미리 열어두세요. 집중이 필요한 작업을 시작하기 전 스마트폰을 방해금지 모드로 설정하세요. 이것은 단순한 동기부여 팁이 아닙니다. 인지적 부하를 줄이고 작업 시작의 문턱을 낮추는 신경회로 최적화 도구입니다. 또한 4초의 법칙은 몸 먼저 움직이기와 결합될 때 더욱 강력해집니다. 생각이 아닌 몸이 먼저 이끌게 하는 것입니다. 헬스장에 가기 싫다는 생각이 든다면 운동하고 싶은 기분이 들기를 기다리지 마세요. 그냥 운동화부터 신으세요. 이 간단한 행동 하나가 이제 곧 보상이 있을 것이라는 도파민 신호를 만들어내고 행동의 추진력을 쌓기 시작합니다. 우리의 신경계는 사색이 아니라 행동에 보상합니다. 일단 몸을 움직이면 도파민이 뒤따라옵니다. 이 초기의 도파민 분출은 매우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이것이 도파민 경사로를 만들기 때문입니다. 노력을 계속하면 더 큰 보상이 있을 것이라고 뇌 시스템을 예열시키는 것이죠. 당신은 단순히 과제를 완료하는 것이 아니라 끈기를 보상하는 동기부여, 곡선을 스스로 만들어가고 있는 것입니다.
미루는 습관과 동기부여를 제대로 이해하려면 우리는 도파민을 보상 화학물질이 아닌 동기부여 화학물질로 이해해야 합니다. 도파민은 노력의 주된 동력입니다. 무언가를 성취했을 때만 분비되는 것이 아니라 목표를 기대할 때 분비됩니다. 즉, 보상 그 자체가 아니라 보상에 대한 기대감이 지속적인 노력을 가능하게 하는 연료라는 뜻입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이 바로 이 지점에서 실수를 합니다. 스마트폰을 스크롤하거나 정크푸드를 먹거나 다른 자극적인 것들을 통해 즉각적인 도파민의 급증을 줬습니다. 하지만 이런 빠른 쾌감은 매우 짧게 지속될 뿐이며 오히려 장기적인 목표를 향한 꾸준한 노력을 상대적으로 지루하게 느끼게 만드는 피드백 고리를 형성합니다. 우리의 도파민 시스템은 보상 예측 오류라는 시스템을 기반으로 작동합니다. 뇌는 당신의 노력이 기대보다 더 나은 결과를 낳았는지 혹은 더 나쁜 결과를 낳았는지를 끊임없이 추적합니다. 결과가 기대보다 좋으면 도파민 수치가 오르고 나쁘면 떨어집니다. 여기서 핵심이 나옵니다. 동기를 유지하고 싶다면 보상을 최종 결과에만 두는 것이 아니라 과정 자체에 심는 법을 배워야 합니다. 마라톤을 준비하거나 새로운 사업을 시작한다고 상상해 봅시다. 만약 당신의 뇌가 오직 결승선을 통과했을 때만 도파민을 얻는다면 그 동기부여의 고리는 매우 약할 것입니다. 노력이 지루하고 어렵고 길게 느껴질 때마다 동기는 바닥을 칠 것입니다. 하지만 과정 속에서 스스로 도파민을 생성하는 법을 배운다면 어떨까요? 작은 진전을 축하하고 사소한 성공을 기록하고 노력하는 자신을 정신적으로 칭찬하고 보상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함으로써 당신은 동기부여의 고리를 강화하고 추진력을 높일 수 있습니다. 이것은 단순한 마음가짐의 문제가 아니라 신경생물학에 깊이 뿌리내린 사실입니다. 연구에 따르면 노력 자체에 의미를 부여하고 그 과정에서 성취감을 느끼는 사람들은 뇌의 동기부여 회로인 중뇌 변연계 경로에서 더 많은 도파민을 생성합니다. 이렇게 증가한 도파민은 기분을 좋게 만들 뿐만 아니라 에너지를 높이고 집중력을 날카롭게 하며 끈기를 향상시킵니다. 말 그대로 깊은 작업에 필요한 뇌회로의 연료를 공급하는 셈입니다. 또한 45분에서 90분 정도 집중적으로 노력한 후 짧은 휴식을 취하는 것은 도파민 수용체를 재충전할 시간을 줍니다. 이때 휴식 시간에 소셜미디어를 보거나 단 음식을 먹는 것처럼 빠르고 강렬한 도파민 자극을 주는 행동은 피해야 합니다. 이런 자극은 도파민 수치를 급격히 올렸다가 떨어뜨리며 노력 기반의 자연스러운 보상에 대한 뇌의 역치를 높여버리기 때문입니다. 대신 가벼운 산책을 하거나 깊은 호흡을 하거나 창밖을 멍하니 바라보는 등 저자극 고회복 활동을 하세요. 이는 뇌가 회복하는 동시에 도파민 수치를 지속 가능한 수준으로 유지하는 데 도움이 됩니다. 간헐적 보상 역시 강력한 도구입니다. 매번 같은 방식으로 보상하는 대신 보상의 시간이나 종류를 다양하게 바꿔보세요. 이는 새로움과 예측 불가능성을 좋아하는 뇌의 특성을 활용하여 도파민 시스템을 더 오래 활성화시키고 보상에 대한 익숙해짐, 즉 습관화를 방지합니다. 보상은 클 필요가 없습니다. 스스로에게 건네는 칭찬 한마디, 할 일 목록에 체크 표시를 하는 것, 심지어 자리에서 일어나 스트레칭하며 방금 해낸 일을 되새기는 것만으로도 충분합니다. 물론 충분한 수면, 아침 햇볕, 그리고 규칙적인 운동은 당신의 기본 도파민 수치를 높이는 가장 근본적인 방법입니다. 이것들은 뜬구름 잡는 이야기가 아니라 당신이 노력을 시작하고 지속하는 능력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칩니다. 예를 들어 아침에 햇볕을 쬐는 것은 도파민 수용체의 밀도와 가용성을 높여줍니다. 잠은 도파민 시스템의 균형을 유지하는 데 필수적입니다.
한 가지 더, 힘든 일을 마친 후 도파민을 고갈시키는 보상을 즉시 주는 습관을 멈춰야 합니다. 과제를 끝내자마자 수동적으로 스마트폰을 들여다본다면 당신의 뇌는 완수라는 행위를 정신적 진정과 연결짓게 되어 동기부여의 고리를 약화시킵니다. 대신 음악을 듣거나 가볍게 몸을 움직이거나 다음 과제를 계획하는 등 긍정적인 참여를 유지하는 활동으로 마무리하세요. 당신은 당신의 뇌에게 노력은 고갈이 아니라 더 많은 에너지로 이어진다는 사실을 가르치고 있는 것입니다. 뇌과학과 행동심리학에서 가장 일관되게 발견되는 사실 중 하나는 우리 뇌는 명확함을 좋아하고 추상성을 싫어한다는 것입니다. 책 한 권 쓰기, 사업 시작하기, 15kg 감량하기와 같은 거대한 목표를 마주했을 때 당신의 뇌는 단순히 노력만을 보는 것이 아닙니다. 불확실성과 불안감을 함께 보게 되죠. 이는 결국 도파민 분비를 억제하고 이역 감지와 회피를 담당하는 변연계를 활성화시킵니다. 즉, 당신의 뇌는 크고 막연한 과제를 위협으로 인식하고 미루는 행동을 자신을 보호하기 위한 기본값으로 설정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게으름이 아니라 불편함으로부터 당신을 지키려는 뇌의 정상적인 작동 방식입니다. 이에 대한 해독제는 바로 정밀함입니다. 거대한 과제를 아주 작고 명확하며 정의된 행동, 즉 마이크로 목표로 잘게 쪼개는 순간 당신은 즉시 인지적 부하를 줄일 수 있습니다. 책 한 권 쓰기라는 막연함 대신 15분 동안 글쓰기라는 명확함이 생깁니다. 완벽한 무언가를 창조하기라는 두려움 대신 문서를 열고 한 문장만 쓰기라는 구체적인 행동이 남습니다. 마이크로 목표는 너무 작아서 변연계가 더 이상 그것을 위협으로 인식하지 않게 만듭니다. 당신은 두려움을 우회하고 행동의 영역으로 들어서게 되며 이는 즉시 도파민 동기 부여의 고리를 작동시키기 시작합니다. 천리길도 한 걸음부터라는 우리 옛말에 담긴 지혜가 바로 이것입니다. 한국인들에게 익숙한 작심삼일이라는 말 또한 너무 거창한 목표 설정이 어떻게 실패로 이어지는지를 보여주는 예시가 될 수 있겠죠. 목표를 아주 작게 쪼개는 것은 이 작심삼일의 굴레를 끊는 가장 효과적인 방법 중 하나입니다. 뇌는 완수에 보상합니다. 아무리 작은 일이라도 마이크로 목표 하나를 끝낼 때마다 당신의 뇌는 도파민을 분비하여 그 행동을 강화합니다. 이 도파민은 기분을 좋게 할 뿐만 아니라 당신이 그 행동을 다시 할 확률을 높입니다. 하나의 마이크로 목표가 다음 목표로 이어지고 5분의 노력이 30분으로 늘어납니다. 행동이 추진력을 만들고 추진력은 동기부여가 됩니다. 당신은 동기부여를 기다린 것이 아니라 한 걸음 한 걸음 스스로 만들어낸 것입니다. 이 과정은 또한 당신의 자기서사를 다시 씁니다. 미루는 습관을 가진 대부분의 사람들은 나는 절제력이 없어, 나는 집중을 못해, 나는 끝마무리를 못해와 같은 내면의 이야기를 가지고 있습니다. 하지만 매번의 작은 성공은 그 서사에 도전합니다. 뇌는 새로운 정체성의 고리를 형성하기 시작합니다. 나는 행동하는 사람이다. 정체성이야말로 동기부여의 가장 강력한 지렛대이며 그것은 당신이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행동하는 것에서부터 시작됩니다. 미루는 습관을 깨고 동기부여를 높이는 또 하나의 간과된 도구는 바로 당신이 지금 이 순간에도 사용하고 있는 눈입니다. 시각적 초점은 단순히 무언가를 보는 행위가 아닙니다. 당신의 정신적, 신체적 상태를 제어하는 행위입니다. 당신이 시선을 어디로 향하게 하느냐가 각성, 에너지, 그리고 행동 준비 상태를 관장하는 자율신경계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칩니다. 우리의 시각에는 두 가지 모드가 있습니다. 눈의 긴장을 풀고 주변을 넓게 훑어보는 파노라마 시야 상태일 때 뇌는 낮은 각성 상태에 있습니다.
이는 창의적이거나 편안한 사고에 유리합니다. 하지만 집중하고 일을 끝내기 위해서는 그 반대, 즉 수렴 시야가 필요합니다. 하나의 지점의 시야를 좁고 집중적으로 고정하는 것입니다. 이 수렴 시야는 교감 신경계를 자극하여 각성도를 높이고 집중력을 날카롭게 하며 동기를 고조시킵니다. 당신이 화면의 한 문단 혹은 책상의 노트와 같이 하나의 지점에 시선을 고정하면 당신은 뇌에 이것이 지금 중요하다는 신호를 보내는 것입니다. 그러면 뇌간에 위치한 청반이라는 구조에서 노르에피네프린이라는 신경 전달 물질이 분비되기 시작합니다. 이 물질은 주의력을 높이고 뇌의 배경소음을 억제하여 다른 방해 요소들의 유혹을 덜 느끼게 만듭니다. 이제 이것을 당신의 호흡과 연결해 보세요. 호흡은 신경계의 운전대와 같습니다. 스트레스를 받거나 일을 미룰 때 우리의 호흡은 얕고 빨라지며 불안을 강화합니다. 하지만 의식적으로 호흡을 제어하면, 특히 코로 빠르게 2번 들이마시고 입으로 길게 내쉬는 생리학적 한숨을 쉬면 부교감 신경계가 활성화되어 몸이 진정됩니다. 이것은 당신을 나른하게 만드는 것이 아니라 혼란스러운 내면의 긴장을 제거하여 고도로 집중된 상태에 들어갈 수 있도록 돕습니다. 시각적 집중과 호흡 제어라는 이 2가지 도구는 당신이 뇌의 성능 설정을 실시간으로 조절할 수 있게 해줍니다. 산만함이 느껴지면 시선을 좁히고 깊고 꾸준히 호흡하세요. 일을 시작하기 전에 불안하다면 생리학적 한숨을 한두 번 쉬어 시스템을 재설정하세요. 마지막으로 우리 몸과 뇌는 진공 상태에서 작동하지 않습니다. 모든 세포와 호르몬, 신경회로는 정해진 시간표에 따라 움직입니다. 이 내부 시간표, 즉 서케디언 리듬은 단순히 잠에 관한 것만이 아닙니다. 에너지, 집중력, 기분, 심지어 어려운 과제를 실행하는 능력까지 지배합니다. 야근과 밤샘 공부가 일상적인 현대사회에서 이 생체 시계를 무시하면 우리는 자신의 시스템에 역행하며 싸우게 됩니다. 가장 중요한 인지 및 신체 활동의 황금 시간대는 잠에서 깬 직후에 시작됩니다. 기상 후 1시간에서 3시간 사이 당신의 뇌는 각성과 추진력을 높이는 신경화학물질 칵테일에 흠뻑 젖어 있습니다. 아침에 분비되는 코르티솔은 스트레스 호르몬이 아니라 우리를 깨우고 집중하게 만드는 강력한 역할을 합니다. 충분한 수면과 아침 햇살을 통해 자연스럽게 분비되는 도파민과 결합될 때 이 시간대는 깊은 작업과 전략적 사고를 위한 최고의 시간이 됩니다. 이 강력한 흐름을 타기 위해 기상 후 30분에서 60분 이내의 눈으로 햇빛을 받으세요. 자연광은 당신의 하루 전체의 호르몬 리듬을 조율하는 마스터 시계를 동기화합니다. 그리고 당신의 가장 중요한 과제들을 바로 이 생물학적 황금 시간대에 배치하세요. 당신은 더 열심히 노력할 필요가 없습니다. 더 현명하게 시간을 활용해야 합니다. 미루는 습관은 의지력의 실패가 아니라 뇌의 작동 방식에 대한 이해 부족에서 비롯될 때가 많습니다. 이제 당신은 그 작동법을 알게 되었습니다. 당신은 더 이상 동기부여가 생기기를 수동적으로 기다리는 존재가 아닙니다. 당신의 뇌와 신체의 메커니즘을 이해하고 활용하여 동기부여를 스스로 만들어내는 능동적인 설계자가 될 수 있습니다. 오늘 배운 작은 실천 하나가 내일의 당신을 완전히 다른 사람으로 만들 수 있을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지적 호기심을 채워드리는 지식 큐레이터입니다. 오늘 해야 할 일을 내일로 미루고 또다시 다음 날로 미루며 자책해본 경험 혹시 없으신가요? 우리는 종종 나는 왜 이렇게 의지력이 약할까? 혹은 나는 게으른 사람인가? 라며 스스로를 탓하곤 합니다. 하지만 만약 이 모든 것이 단순히 당신의 의지력 문제가 아니라 우리 뇌 속에서 일어나는 정교한 화학 반응 때문이라면 어떨까요?
오늘 우리는 미루는 습관, 즉 지연 행동의 뿌리를 최신 뇌과학의 관점에서 파헤치고 마치 컴퓨터 시스템을 최적화하듯 우리의 뇌를 해킹하여 동기부여를 즉각적으로 끌어올리는 구체적이고 과학적인 방법들을 이야기해 보려 합니다. 이 이야기가 당신의 삶에 긍정적인 변화의 씨앗이 되기를 바라며 만약 주변에 비슷한 고민을 하는 분이 있다면 이 지식을 공유해 주시는 것도 큰 의미가 있을 것입니다. 저희 채널을 구독하시면 삶을 더욱 풍요롭게 만들 유용한 지식들을 놓치지 않으실 수 있습니다. 자, 그럼 이제 우리 뇌 속으로의 흥미로운 탐험을 시작해 보겠습니다. 우리가 어떤 행동을 하기 직전 아주 짧은 순간 망설일 때가 있습니다. 침대에서 일어날까 말까, 운동을 시작할까 말까, 중요한 이메일 답장을 쓸까 말까 고민하는 바로 그 순간 말이죠. 뇌과학자들은 이 망설임이 단순한 심리적 현상이 아니라 측정 가능한 신경화학적 사건이라고 말합니다. 바로 이 짧은 망설임이 순간 당신은 당신의 뇌에게 부정적인 생각을 할 수 있는 아주 중요한 공간을 허락하는 셈입니다. 이때 활성화되는 것이 바로 디폴트 모드 네트워크입니다. 한국어로는 기본 설정 상태 회로 정도로 번역할 수 있겠네요. 이 뇌회로는 우리가 아무런 특정 과제에 집중하고 있지 않을 때, 즉 멍하니 있거나 공상에 빠져 있을 때 활성화됩니다. 그리고 바로 이 회로가 끊임없는 내면의 잡담, 자기의심, 그리고 실패에 대한 온갖 부정적인 시뮬레이션을 만들어내는 주범입니다. 우리가 일을 미룰 때 가장 활발하게 활동하는 뇌의 영역이 바로 이곳입니다. 하지만 우리 뇌에는 또 다른 강력한 모드가 있습니다. 바로 과제 집중 네트워크 또는 실행주의 네트워크라고 불리는 시스템입니다. 이 네트워크는 우리가 어떤 일에 깊이 집중하고 몰입하고 행동하고 있을 때 켜지는 뇌의 실행 모드입니다. 여기서 핵심은 준비가 된 것 같은 기분이 들 때까지 기다려서는 이 실행 모드를 켤 수 없다는 것입니다. 부정적인 생각을 만들어내는 디폴트 모드 네트워크가 우리의 뇌를 장악하기 전에 선제적으로 실행 모드의 스위치를 켜야만 합니다. 바로 이 지점에서 아주 간단하지만 강력한 4초의 법칙이 등장합니다. 어떤 행동을 해야 하는데 저항감이 느껴지는 것을 인지하는 순간 마음속으로 거꾸로 숫자를 세는 겁니다. 4, 3, 2, 1. 그리고 마지막 숫자를 외치는 동시에 마치 로켓이 발사되듯 물리적으로 몸을 움직여 그 일을 시작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단순히 의지를 다지는 주문이 아닙니다. 신경 게이팅 메커니즘이라는 원리에 기반한 과학적인 기술입니다. 숫자를 거꾸로 세는 행위는 망설임과 자기의심의 고리를 끊어내는 신경학적 인터럽트, 즉 강제 종료 신호와 같습니다. 뇌가 부정적인 시나리오를 상상할 틈을 주지 않고 의식적인 억제를 뛰어넘어 뇌를 행동 모드로 즉시 전환시키는 것이죠. 이 기술은 일시적 전두엽 기능 저하라는 현상을 활용하는데 이는 복잡한 생각과 판단을 잠시 멈추고 즉각적인 행동을 유도하는 상태를 말합니다. 의도와 행동 사이의 천몇 초가 모든 것을 결정합니다. 이 시간이 길어질수록 우리 뇌의 CEO라 할 수 있는 전전두피질은 예측 모델링이라는 작업을 시작합니다. 최악의 시나리오를 상상하고 그 일이 얼마나 고통스럽고 압도적일지를 부풀리기 시작하죠. 결국 이는 스트레스 호르몬인 코르티솔 수치를 높이고 뇌의 위협 감지 센터인 편도체를 활성화시켜 우리 몸과 뇌가 그 노력을 회피하도록 만듭니다. 하지만 카운트다운과 함께 재빠르게 이 패턴을 끊어내면 우리는 뇌의 통제권을 행동 개시와 습관 실행을 담당하는 기저액으로 넘겨주게 됩니다. 이것은 고차원적인 저항감이 쌓이기 전에 당신의 신경회로를 해킹하여 행동을 먼저 시작하게 만드는 매우 효과적인 전략입니다. 이 전략의 효과를 극대화하려면 사전에 마찰을 줄이는 작업이 필요합니다.
여기서 마찰이란 당신과 당신이 해야 할 일 사이에 존재하는 단계의 수나 인식되는 어려움을 의미합니다. 예를 들어 운동복이 옷장 깊숙이 박혀 있거나 글을 써야 할 프로그램이 켜져 있지 않거나 프로젝트의 첫 단계를 명확히 정해두지 않았다면 우리의 뇌는 이런 사소한 장벽들을 거대한 장애물로 인식합니다. 이는 저항감을 높이고 미루는 습관의 고리를 더욱 강화시킵니다. 마찰을 줄인다는 것은 행동으로 가는 길을 매끄럽게 닦아두는 것을 의미합니다. 잠들기 전에 운동복을 미리 꺼내두세요. 글쓰기 문서를 미리 열어두세요. 집중이 필요한 작업을 시작하기 전 스마트폰을 방해금지 모드로 설정하세요. 이것은 단순한 동기부여 팁이 아닙니다. 인지적 부하를 줄이고 작업 시작의 문턱을 낮추는 신경회로 최적화 도구입니다. 또한 4초의 법칙은 몸 먼저 움직이기와 결합될 때 더욱 강력해집니다. 생각이 아닌 몸이 먼저 이끌게 하는 것입니다. 헬스장에 가기 싫다는 생각이 든다면 운동하고 싶은 기분이 들기를 기다리지 마세요. 그냥 운동화부터 신으세요. 이 간단한 행동 하나가 이제 곧 보상이 있을 것이라는 도파민 신호를 만들어내고 행동의 추진력을 쌓기 시작합니다. 우리의 신경계는 사색이 아니라 행동에 보상합니다. 일단 몸을 움직이면 도파민이 뒤따라옵니다. 이 초기의 도파민 분출은 매우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이것이 도파민 경사로를 만들기 때문입니다. 노력을 계속하면 더 큰 보상이 있을 것이라고 뇌 시스템을 예열시키는 것이죠. 당신은 단순히 과제를 완료하는 것이 아니라 끈기를 보상하는 동기부여, 곡선을 스스로 만들어가고 있는 것입니다. 미루는 습관과 동기부여를 제대로 이해하려면 우리는 도파민을 보상 화학물질이 아닌 동기부여 화학물질로 이해해야 합니다. 도파민은 노력의 주된 동력입니다. 무언가를 성취했을 때만 분비되는 것이 아니라 목표를 기대할 때 분비됩니다. 즉, 보상 그 자체가 아니라 보상에 대한 기대감이 지속적인 노력을 가능하게 하는 연료라는 뜻입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이 바로 이 지점에서 실수를 합니다. 스마트폰을 스크롤하거나 정크푸드를 먹거나 다른 자극적인 것들을 통해 즉각적인 도파민의 급증을 줬습니다. 하지만 이런 빠른 쾌감은 매우 짧게 지속될 뿐이며 오히려 장기적인 목표를 향한 꾸준한 노력을 상대적으로 지루하게 느끼게 만드는 피드백 고리를 형성합니다. 우리의 도파민 시스템은 보상 예측 오류라는 시스템을 기반으로 작동합니다. 뇌는 당신의 노력이 기대보다 더 나은 결과를 낳았는지 혹은 더 나쁜 결과를 낳았는지를 끊임없이 추적합니다. 결과가 기대보다 좋으면 도파민 수치가 오르고 나쁘면 떨어집니다. 여기서 핵심이 나옵니다. 동기를 유지하고 싶다면 보상을 최종 결과에만 두는 것이 아니라 과정 자체에 심는 법을 배워야 합니다. 마라톤을 준비하거나 새로운 사업을 시작한다고 상상해 봅시다. 만약 당신의 뇌가 오직 결승선을 통과했을 때만 도파민을 얻는다면 그 동기부여의 고리는 매우 약할 것입니다. 노력이 지루하고 어렵고 길게 느껴질 때마다 동기는 바닥을 칠 것입니다. 하지만 과정 속에서 스스로 도파민을 생성하는 법을 배운다면 어떨까요? 작은 진전을 축하하고 사소한 성공을 기록하고 노력하는 자신을 정신적으로 칭찬하고 보상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함으로써 당신은 동기부여의 고리를 강화하고 추진력을 높일 수 있습니다. 이것은 단순한 마음가짐의 문제가 아니라 신경생물학에 깊이 뿌리내린 사실입니다. 연구에 따르면 노력 자체에 의미를 부여하고 그 과정에서 성취감을 느끼는 사람들은 뇌의 동기부여 회로인 중뇌 변연계 경로에서 더 많은 도파민을 생성합니다. 이렇게 증가한 도파민은 기분을 좋게 만들 뿐만 아니라 에너지를 높이고
집중력을 날카롭게 하며 끈기를 향상시킵니다. 말 그대로 깊은 작업에 필요한 뇌회로의 연료를 공급하는 셈입니다. 또한 45분에서 90분 정도 집중적으로 노력한 후 짧은 휴식을 취하는 것은 도파민 수용체를 재충전할 시간을 줍니다. 이때 휴식 시간에 소셜미디어를 보거나 단 음식을 먹는 것처럼 빠르고 강렬한 도파민 자극을 주는 행동은 피해야 합니다. 이런 자극은 도파민 수치를 급격히 올렸다가 떨어뜨리며 노력 기반의 자연스러운 보상에 대한 뇌의 역치를 높여버리기 때문입니다. 대신 가벼운 산책을 하거나 깊은 호흡을 하거나 창밖을 멍하니 바라보는 등 저자극 고회복 활동을 하세요. 이는 뇌가 회복하는 동시에 도파민 수치를 지속 가능한 수준으로 유지하는 데 도움이 됩니다. 간헐적 보상 역시 강력한 도구입니다. 매번 같은 방식으로 보상하는 대신 보상의 시간이나 종류를 다양하게 바꿔보세요. 이는 새로움과 예측 불가능성을 좋아하는 뇌의 특성을 활용하여 도파민 시스템을 더 오래 활성화시키고 보상에 대한 익숙해짐, 즉 습관화를 방지합니다. 보상은 클 필요가 없습니다. 스스로에게 건네는 칭찬 한마디, 할 일 목록에 체크 표시를 하는 것, 심지어 자리에서 일어나 스트레칭하며 방금 해낸 일을 되새기는 것만으로도 충분합니다. 물론 충분한 수면, 아침 햇볕, 그리고 규칙적인 운동은 당신의 기본 도파민 수치를 높이는 가장 근본적인 방법입니다. 이것들은 뜬구름 잡는 이야기가 아니라 당신이 노력을 시작하고 지속하는 능력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칩니다. 예를 들어 아침에 햇볕을 쬐는 것은 도파민 수용체의 밀도와 가용성을 높여줍니다. 잠은 도파민 시스템의 균형을 유지하는 데 필수적입니다. 한 가지 더, 힘든 일을 마친 후 도파민을 고갈시키는 보상을 즉시 주는 습관을 멈춰야 합니다. 과제를 끝내자마자 수동적으로 스마트폰을 들여다본다면 당신의 뇌는 완수라는 행위를 정신적 진정과 연결짓게 되어 동기부여의 고리를 약화시킵니다. 대신 음악을 듣거나 가볍게 몸을 움직이거나 다음 과제를 계획하는 등 긍정적인 참여를 유지하는 활동으로 마무리하세요. 당신은 당신의 뇌에게 노력은 고갈이 아니라 더 많은 에너지로 이어진다는 사실을 가르치고 있는 것입니다. 뇌과학과 행동심리학에서 가장 일관되게 발견되는 사실 중 하나는 우리 뇌는 명확함을 좋아하고 추상성을 싫어한다는 것입니다. 책 한 권 쓰기, 사업 시작하기, 15kg 감량하기와 같은 거대한 목표를 마주했을 때 당신의 뇌는 단순히 노력만을 보는 것이 아닙니다. 불확실성과 불안감을 함께 보게 되죠. 이는 결국 도파민 분비를 억제하고 이역 감지와 회피를 담당하는 변연계를 활성화시킵니다. 즉, 당신의 뇌는 크고 막연한 과제를 위협으로 인식하고 미루는 행동을 자신을 보호하기 위한 기본값으로 설정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게으름이 아니라 불편함으로부터 당신을 지키려는 뇌의 정상적인 작동 방식입니다. 이에 대한 해독제는 바로 정밀함입니다. 거대한 과제를 아주 작고 명확하며 정의된 행동, 즉 마이크로 목표로 잘게 쪼개는 순간 당신은 즉시 인지적 부하를 줄일 수 있습니다. 책 한 권 쓰기라는 막연함 대신 15분 동안 글쓰기라는 명확함이 생깁니다. 완벽한 무언가를 창조하기라는 두려움 대신 문서를 열고 한 문장만 쓰기라는 구체적인 행동이 남습니다. 마이크로 목표는 너무 작아서 변연계가 더 이상 그것을 위협으로 인식하지 않게 만듭니다. 당신은 두려움을 우회하고 행동의 영역으로 들어서게 되며 이는 즉시 도파민 동기 부여의 고리를 작동시키기 시작합니다. 천리길도 한 걸음부터라는 우리 옛말에 담긴 지혜가 바로 이것입니다. 한국인들에게 익숙한 작심삼일이라는 말 또한 너무 거창한 목표 설정이 어떻게 실패로 이어지는지를 보여주는 예시가 될 수 있겠죠. 목표를 아주 작게 쪼개는 것은
이 작심삼일의 굴레를 끊는 가장 효과적인 방법 중 하나입니다. 뇌는 완수에 보상합니다. 아무리 작은 일이라도 마이크로 목표 하나를 끝낼 때마다